세종시 수정안 발표가 4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권 내 계파 간,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삼성과 한화, 웅진그룹의 세종시 입주가 거의 확정적인 가운데 LG와 SK도 투자 의사를 밝혔습니다. 관치금융 논란 속에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11개월째 2%로 동결됐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80년 언론통폐합에 대한 사과와 피해 구제를 국가에 권고함에 따라서 배상 등의 후속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사흘 앞으로 발표가 다가온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가 퇴로 없는 정면 승부에 들어갔습니다. 집권 중반기로 접어든 여권 내분의 일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강인영 기자입니다. 세종시 수정을 둘러싼 여권 내홍이 브레이크 없는 두 기관차처럼 정면 충돌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먼저 박근혜 전 대표는 기존 원안고수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당론이 변경되더라도 수정안에 반대하겠다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당론이 아니라 당론을 뒤집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당론이라고 만든다고 해도 저는 반대합니다. 박 전 대표의 이 같은 입장은 단순 계산으로도 여당 내 60여 표의 이탈, 즉 수정안의 국회 통과 불가를 뜻합니다. 실제로 친박계 중진인 홍사덕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부 수정안이 국회에 오면 바로 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친이계 주류는 예상했던 반응이라며 개의치 않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한나라당 지도부를 불러 조찬을 함께한 자리에서도 수정안이 발표되면 그대로 추진할 뜻임을 확인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더 좋은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정부안이 나오는 대로 그 실효성을 철저히 따질 것입니다. 폭넓은 여론 수렴과 민주적 절차를 통해 당론을 결정할 것입니다. 친이계는 또 임박한 전면전을 의식한 듯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파상 공세에 들어갔습니다. 정태근 의원은 당론이 변경돼도 반대하겠다는 건 해당 행위라며 공개 비판했고 또 다른 친이계 의원도 박 전 대표 때문에 국가 중대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며 표대결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친박계는 당론을 지키겠다는 박 전 대표를 비판하는 거야말로 해당 행위라며 친이계에 날을 세웠습니다. 오는 11일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되면 친이계와 친박계,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간의 한판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강인영입니다. 정부가 11일 오전 10시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합니다. 삼성과 한화, 웅진그룹의 입주가 거의 확정적인 가운데 LG와 SK도 투자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정재훈 기자입니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다음 주 월요일인 11일 오전 10시 공식 발표됩니다. 월요일 위원님들께 말씀한 내용에 대해 수정안 내용을 보고하고 10시에 총리님께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송 위원장은 오늘 마지막 8차 회의를 마친 뒤 50만 자족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행정부처가 가지 않고 자족 기능을 강화한 발전 방안에 대해 대체로 내용이 구체적이고 충실하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자족 기능에 대해서도 원안의 6.7%에서 20% 이상으로 늘어났다며 부지 부족을 걱정할 정도로 입주 기업이나 대학 등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은 그러나 구체적인 입주 명단은 수정안 발표 시 공개될 것이라며 언급을 피했습니다. 세종시 입주 기업으로는 삼성과 한화, 웅진그룹 등이 유력한 가운데 LG와 SK그룹 등도 투자 의향을 밝혔습니다. LG와 SK가 입주를 결정할 경우 재계 2위인 현대기아차를 제외한 4대 그룹이 모두 세종시에 입주하게 됩니다. 중견기업으로는 하나와 웅진그룹 외에 효성그룹도 미래기술연구소 설립 의사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경우 고려대 융복합 대학 신설과 카이스트 J캠퍼스 설립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11일 수정안 발표 때 1차 입주 기업과 대학 등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총리실에서 CBS 뉴스 정재훈입니다.
8년 만에 구지역에 발생한 젖소 등에 대해서 살처분이 진행됐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늘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해서 발생 농장과 반경 500m 내의 우제류에 대한 살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살처분 매몰된 가축은 발생 농장을 포함해서 총 309도로 소의 경우 2개 농가 264도와 염소 1개 농가 45도입니다. 당초 500m 내에 포함되었던 돼지 1,500도는 정밀 계측 결과 발생 농가로부터 약 600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최종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갖고 이번 달 기준금리도 2%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해 3월 2%에서 동결된 이후 11개월째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오늘 금통위의 회의에서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이 참석하면서 관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국은행 노조는 허 차관의 금통위 참석에 대해서 정부가 한국은행을 장악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난달 말 극적 타결된 합의한 대로 용산 참사 희생자 5명에 대한 장례식이 내일 치러집니다. 용산 참사 보험국민대책위원회는 장례위원으로 노동자와 농민, 예술인 등 8,500명 이상이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장례는 내일 오전 9시 발인식을 시작으로 서울역 광장에서의 연결식, 용산 참사 현장에서의 노제 순으로 진행됩니다. 한편 정운찬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서울 용산구 순찬양병원에 마련된 희생자 빈소를 방문해 조문하고 앞으로 재개발 정책을 잘 고치겠다면서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CBS의 반정부 성향을 문제 삼아 보도와 광고 기능 박탈이라는 폭거를 자행한 사실이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민주주의에 충실하려 했던 언론사가 처참한 피해를 당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CBS에 대한 배상 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희진 기자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언론 통폐합 당시 보안사 문건 등을 통해 확인한 언론사별 통폐합 사유 가운데 반정부 성향 보도로 적시된 언론사는 CBS가 유일합니다.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 민중을 학살한 전두환 신군부가 말하는 반정부 성향 보도란 민주 언론으로서 CBS의 정통성을 증언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던 CBS는 신군부에 의해 참혹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민간 종합언론사의 핵심 기능인 보도와 광고 기능을 박탈당하며 단순한 복음방송으로 전락했습니다. CBS는 당시 보도 종합방송이었는데 보도와 광고 기능을 폐지를 하게 됩니다. 광고 금지로 인한 피해액만 당시 금액으로 따져도 500억, 현재 금액으로 환산하면 1000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두환 신군부가 CBS에 덧씌운 단순 복음방송의 굴레는 지금까지도 벗겨지지 않고 신규 매체 진출 등 CBS가 도약을 하려 할 때마다 발목을 잡았습니다. 80년 당시 강압적인 언론 통폐합 조치의 피해가 CBS에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상 박탈당해 왔습니다. 종합편성 방송 사업자로서 CBS의 완전한 법적 위상 회복과 물질적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은 언론 통폐합이라는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출발점입니다. CBS 뉴스 이희진입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사당 소속 20명의 의원들은 오전 노동관계법 처리를 주도한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민노당 우희영 대변인은 무려 13년이나 제도 개선과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중차대한 노조법을 야당 의원들의 출입을 봉쇄하고 공정한 토론과 합의 절차 없이 개정하고 말았다면서 추 위원장에 대한 윤리위 제소 배경을 밝혔습니다. 골프장 대표로부터 1억여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이 첫 공판에서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오늘 공판에서 현 의원은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워셔 골프장 대표 공경식 씨로부터 재작년 말 현금 5천만 원이 든 상자 2개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 돈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공 씨에게 빌린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태광실업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관용 전 국회의장에 대해서 일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는 오늘 열린 박 전 의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의장에게 벌금 150만 원과 추징금 951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서 박 전 의장이 박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2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미화 10,000달러는 받은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어서 볼만한 영화 두 편을 소개해드립니다. 코믹 액션인 전우치와 뮤지컬 드라마인 나인입니다. 김윤지 아나운서입니다. 때는 조선시대. 천관대사의 망나니 제자 전우치가 둔갑술로 임금을 속여 한바탕 소동을 일으킵니다. 이에 신선들이 화담과 함께 천관대사를 찾아가는데 천관대사는 이미 누군가에게 살해당하고 전우치가 범인으로 불려 그림족자에 봉인됩니다. 그리고 500년의 세월이 흐른 2009년, 과거에 봉인된 요괴들이 다시 나타나 세상을 어지럽힙니다. 결국 은둔 생활을 했던 신선들이 다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나서는데요. 신선들은 박물관 전시품이 된 그림족자를 찾아 전우치를 불러내고 전우치가 요괴를 물리치도록 합니다. 500년 만에 세상에 나온 전우치의 도술과 세상 구경, 그리고 사랑 노름이 재밌게 펼쳐집니다. 희대의 매력남이자 천재 영화 감독인 귀도. 그는 자신의 9번째 작품을 준비하다가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홀로 휴양지를 찾습니다. 쉬면서 작품을 구상하려던 귀도. 하지만 아름다운 여배우 클라우디아와 유일한 안식처인 아내 루이사, 그리고 치명적인 매력의 요염한 정부 칼라를 비롯한 7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들게 됩니다. 다행히 귀도는 그녀들로부터 작품에 대한 특별한 영감을 얻게 됩니다. 창작 욕구도 솟구칩니다. 귀도는 과연 금세기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또 귀도의 마음을 사로잡을 단 한 명의 여인은 누구일까요? 뮤지컬 드라마 나인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입니다. 지난달 30일 미국 중앙정보국의 아프간 비밀기지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해 CIA 요원 7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범인은 알고 봤더니 알카에다와 협력하고 있으면서 요르단 정보원을 가장해 CIA에서 일하던 이중 간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이 자랑스럽다 말하는 부인의 인터뷰가 공개됐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미 CIA 요원 7명을 숨지게 한 요르단 의사 출신의 이중 간첩 알발라위. 그동안 가족들까지 속여가며 일을 꾸며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Ben yani eşimin eğilimlerini bilen bir insandım ama yani böyle bir eylem yapacağını bilmiyordum açıkçası yani. Hatta ilk haberini aldığım zaman bayağı bir şaşırdım çünkü sürekli geleceğim diyordu bize. 발라위의 부인은 미군과 싸우다 숨진 남편이 순교한 것이며 자랑스럽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알카에다는 발라위의 유서를 지하드 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생후 14개월 된 아기의 코에 젓가락이 들어가 있습니다. 엄마가 설거지를 하는 사이 젓가락을 가지고 놀다 넘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젓가락이 뇌에까지 들어갔다는 겁니다. 다행히 제거 수술이 성공했는데요. 뇌출혈 위험 때문에 의료진들도 무척 힘들었다고 합니다. 칠레의 한 동물원.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새끼 백호 5쌍둥이가 등장했습니다. Han nacido 5 tigritos blancos. Habitualmente estas hembras tienen 3 crías y no 5 como ahora. 게다가 올해가 백호의 해인데다 전 세계적으로 4천여 마리밖에 없는 희귀종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5마리 가운데 2마리는 필리핀으로, 1마리는 콜롬비아의 동물원으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김도란이었습니다. Stop picking on me. Can't do my homework and I keep things straight. I meet 'em every moment. 날씨입니다. 주말이 내일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고 경기 남부 서해안과 충남 서해안 지방은 오후 한때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0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날씨가 좀 풀렸다가 화요일부터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영하 6.5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